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고 있는 모모스 커피의 전주연이라고 합니다. 스페셜티 커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제 맛있는 빵과 커피도 같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요. 우리미를 알게 된 거는 사실 작년 햇밀장과 함께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좀 더 자세히 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미를 제공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소비자 입장과 조금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햇밀장과 함께 하면서 우리미 이 산업이 이 스페셜티 커피 산업을 제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사실 많은 대중들이 스페셜티 커피가 뭐야? 스페셜티 커피가 뭐가 좋은 거야? 라는 질문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렇게 10년,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은 대중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고, 이제는 조금은 낯설지 않은 한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 우리밀이라는 사실 굉장히 뭔가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은 단어 자체가 아직은 낯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데, 그래도 이런 햇밀장에 있어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이제 햇밀장을 참여하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온라인이 좀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온라인 사이트가 올해 좀 좋았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스페셜티 커피에서도 밸류 체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밸류 체인 안에 있는 주체들이 함께 동반 성장한다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스페셜티 커피인데, 이 개념이 이번에 햇밀장 온라인 사이트에서 그대로 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각각의 품종도 마찬가지지만 각각의 주체들에 대한 소개와 또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트만 보더라도 이 햇밀장 그리고 마르쉐와 또 이런 우리미를 다루는 분들이 이 모든 주체들이 또 동반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조금 지향한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이번 올해 햇밀장은 더더욱 조금 더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커피 산업에 있다 보니까 이 스페셜티 커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그걸 좀 햇밀장과 함께 또 우리밀에 좀 접목을 시켜봤을 때 결국에는 소비가 많이 되어져야 되는 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어지기도 하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소비가 많이 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어지면서, 우선 이 산업이 시장이 좀 더 커져야 되는데, 이 시장이 커지려고 한다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지고 그게 낯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맛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정말 맛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밀이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이 아직은 낯설어서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커피도 사실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접했을 때도 그 맛과 향, 그 신맛이 굉장히 낯설어서 이것은 맛없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특징들을 조금 잘 소개하는 게 좀 필요한데, 많은 농가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농부들도 많이 만났지만 사실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베이커 분들이라든지 우리밀을 사용해서 뭔가 고객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치 있는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어지고 고객이 그 가치를 조금 알아줬을 때 그 시장이 조금씩 성장한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 우리밀에 대한 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조금 전달되는 부분이 아직은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제가 소비자이다 보니까 조금은 아직 어렵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인데,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스팟들, 모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햇밀장 같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열려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산업의 기초, 가장 기본이 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면 결국 베이커들은 우리밀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고, 생산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되어질 것 같고요. 사실 단가적인 부분, 사실 제가 이 산업은 사실 잘 몰라서, 근데 이런 단가 부분을
낮추는 데에 힘을 쓰기보다는 비싸지만 얼마나 이게 더 가치 있는지 일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소비자들은 가치 소비 시대에 있고 그런 가치를 소비함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미를 사용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전달하느냐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페셜티 커피라는 그 핵심 키워드 자체에 지속 가능성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밸류 체인,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농가에 조금 더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소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다 보니 이제 카페라는 공간은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마 공간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회용품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희의 이제 베이커 분이랑 파티셰 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개발이 더 많이 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매장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를 쓰는 게 그 띠지거든요. 근데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아직도 여전히 못 찾고는 있어요.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대기업에서 뛰어들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찾다 보니 대기업에서 많이 뛰어들게 됐고 그러면서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더 커질 수 있었어요. 사실 대기업이 개인 업체들이 활동하는 것보다 대기업이 한 번 활동하는 게 그 캐파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스틱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환경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 농가의 환경에 대해서 조금 영상이라든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소비함에 있어서 이게 농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한 잔을 소비하게 되면 몇 그루의 나무가 심겨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나의 소비자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농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 지속 가능성에는 사실 환경 부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커피 쪽에서는 커피를 만드는 친구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지 사실 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또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커피 쪽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바리스타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이게 특히나 이제 오너 바리스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바리스타가 이직을 하게 되어지면 역량을 같이 키워 나갔는데 잃는 거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손실이기도 해요. 한 명 한 명의 바리스타들이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같이 해보면 만약 본인이 베이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도 조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타리카는 사실 커피 생산량 중에서 1%밖에 차지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스타리카에서 커피를 생산한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세요. 정부 차원에서 각각의 이제 밀로 따지면 재분소가 되어질 텐데 각각의 농장에 혹은 작은 마을 안에 하나의 가공시설을 설치를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나라의 커피를 사고 싶으면 그 연구소를 좀 컨택을 해서 뭐 농장을 소개받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걸 좀 돈을 더 많이 벌어보자라고 해서 그럼 너네가 수확한 건 오히려 나한테 다 가지고 와 우리가 다 팔아줄게 수출을 해줄게 라고 이제 같은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지면서 나라화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연구소를 컨택하게 되어지면 그 농장을 소개해줘서 농장과 다이렉트를 하게 된다거나 지금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농장을 컨택해서 같이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역추적이 가능해서 농부와 이제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형태가 기본으로 띄고 있긴 해요.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거는 나는 우리미를 쓰고 싶고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경로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농작물이다 보니까 안정성은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커피도 사실 매년 같은 농장과 같은 품종의 커피를 가지고 오지만 그 기후에 따라서 다 향미가 다르고 어떤 해에는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농부와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은 올해는 품질이 안 좋아도 똑같이 구매를 해줘야지 다음 농사가 또 잘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지속적인 관계와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좀 이제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야지 난 조금 더 좋은 밀을 생산하기 위해, 저희 이제 스페셜티 커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이제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는 소비국에서 이 가공 시설에 뭐 설비를 좀 지어준다거나 어떠한 기계를 지원해준다거나 하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우린 더 좋은 커피가 필요한 거고, 사실 이쪽에서도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지만, 공고히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들이 계속적인 움직임이. 그래서 저희는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또 관계를 맺어오다 보니까 이제 직접 만나면 그냥 같이 밥 먹고 이것 자체가 이제 재미있는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